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로서 그 엑셀의 기본 강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40강좌가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3강좌나 42강좌 정도 되는 건데요.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까지 그 피벗 테이블과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상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프로그램화된 그런 명령인 매크로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반복 작업을 간단히 어디에다 저장을 시켜놨다가 그 저장된 것을 매번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식을 두고두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매크로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면 거의 프로그램 과정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매크로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또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매크로라는 것은 엑셀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해 두었다가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실행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프로그램을 좀 아시면 좋지만 모르셔도 기본적인 매크로는 전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에서 사용하는 VBA라고 해서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이라는 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무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그 비주얼 베이직 언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느냐면 윈도우 그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고요. 옵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본 설정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설정에 여기 하단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가장 많이 거기 보시면 리본 메뉴에 개발 탭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구현이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 모양 형태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크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개발 도구가 이제 요게 여러분 개발 도구 탭 메뉴가 이제 요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매크로가 있는 통합 문서를 저장하고 여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반복되는 작업을 매크로를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서를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개발 도구 리본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코드 명령 중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있죠. 네,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고급 필터를 사용할 거니까 제가 이제 고급 필터라고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T는 대문자 T를 누르겠습니다. 근데 대문자 T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T를 누르게 되면 이 대문자 조합만이 가능한데 대문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Shift 키가 자동으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선택사항으로 꼭 지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영문이나 한글 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저장은 현재 통합문서나 새 통합문서나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있는데 다른 통합문서에서 기록한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문서 간에 서로 이렇게 매크로 값을 서로 그 주고받으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를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재 통합문서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설명 같은 경우는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뭘 하실 거냐면 그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면 데이터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정렬하기로 했으니까 데이터로 이동하셔서 고급 필터를 한번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필터에서 목록 범위는 어디에서 A8에서부터 어디요? G의 28포인트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A의 4포인트에서부터 G의 몇 포인트까지, 6포인트까지. 자, 고급 필터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같은 줄이면 AND이지만 다른 줄일 때는 OR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버리면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고급 필터가 실행이 되면 이제 다시 개발 도구로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크로가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구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어떤 걸 만드셨나요? 저하고 같이 고급 필터라는 걸 해서 지금 조건에 맞는 필터가 그러니까 필터링이 된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원래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T를 눌렀는데 이번엔 A를 눌러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크로 기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여기다가 고급 필터인데 원래 되돌리기라고 할까요? 되돌리기 하고 그 다음에 영문키 A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로 그대로 할 거고요. 이렇게 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구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하면 데이터 가셔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몇 개가 저장이 됐냐면 2개가 저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지금은 저랑 같이 그냥 매크로를 뭐만 하셨냐면 기록만 하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를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컨트롤 도구와 매크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여기 영역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따가 필터링이 돼서 그 조건에 맞는 행들만 화면상에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가 하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면 매크로 단추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이 영역 위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매크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 리본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도구를 누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 중에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추 명령이 나오고 여기서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추 1이라고 나와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텍스트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고급 필터라고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고급 필터라고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옆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삽입 누르시고 단추 눌러서 다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되돌리기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돌리기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눌러보시면 자, 어떤가 이렇게 고급 필터가 되고 되돌리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웹문서 같은 경우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 포인트가 손문가락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 형태가 명령이 수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와 되돌리기 형태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작업을 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런 메시지는 지금 그 실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거는 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누르셨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선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와 되돌리기라니까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수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 보시면 그 해당 그 파트의 업무 형태를 수행하시다 보면 매주 또는 매월, 매년, 매분기 또는 매주 무슨 일에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매크로화 시켜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굳이 그때마다 계산식을 쓰시거나 또 그때마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크로 작업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이 기록된 것을 그 도구 단추들을 눌러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옆에 보면 이제 직원별 실적이 있고 합계 평균을 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매크로를 썸 값과 에버리지 값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그 값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뭘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매크로를 기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이용하신다. 지우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실행하는 명령 형태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그 개발 도구의 삽입에 이 단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기록 따로, 그 다음에 실행 따로 하셔야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40여 강좌를 통해서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 강좌를 기본 그 토대로 하셔서 좀 더 응용이 되고 또는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커말이라든지 아니면 ITQ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또 실무에 또 적용하시는데 응용력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은 제가 좀 시간이 좀 된다면 응용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니면 그 블로그 강좌에 지금 요청하신 강좌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엑셀의 응용 강좌라든지 또는 뭐 엑셀의 응용 강좌를 시작할까 아니면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뭐 웹디자인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운영 기능사라든지 이런 그 자격증 과목의 실기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일단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한 40여 강좌 부족한 강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충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